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링크에서 ADC 연동 기능과 프레임워크 기능의 개발을 맡고 있는 임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링크에서 ADC 로드 밸런싱 기능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네. 저희 세미나 주제는 로드 밸런서 그리고 ADC의 이해 및 활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컨퍼런스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ADC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쉽게 ADC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발표는 앞서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좀 지루하지 않도록 옆에 계시는 이제 수연 씨와 대화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로드 밸런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트워크를 접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드 밸런싱은 부하를 골고루 분산한다는 의미로 오늘 소개할 로드 밸런서는 이제 이 부하를 골고루 분산해주는 장비를 뜻합니다. 이러한 이제 로드 밸런서가 어디에 언제 사용되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C나 스마트폰 등이 발전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 서버가 요청을 감당하기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클라이언트가 증가를 했으니까 서버도 같이 증가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다음과 같이 서버를 이제 확장시킬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버를 확장시킬 방법에는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은 CPU나 메모리 같은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고 빠른 처리 속도를 요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스케일아웃은 서버를 여러 대 추가하는 방식으로 웹서버 같이 동시 처리량 확장이 필요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스케일아웃으로 확장된 서버들의 경우에는 관리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된 서버들 앞에 로드 밸런서가 위치하게 되면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해 주므로 관리 복잡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ADC는 뭘까요? 네, ADC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전송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드 밸런서라고 했죠. 로드 밸런서의 상위 호환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 로드 밸런서가 단순 트래픽만을 분산을 했다면 ADC는 트래픽 분산을 넘어서 캐싱이나 압축, 안복화와 같은 이제 고급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 파이어링크는 현재 이런 ADC를 PSK라는 이름으로 제품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ADC가 주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C의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이제 서버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 관리 용이성, 그리고 이제 유용성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장성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은 이제 ADC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새로운 서버를 확장하고자 할 때 ADC에서 분산 정책을 수정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확장된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줄어드는 추세일 때도 분산 정책만 수정한다면 이제 사용하지 않을 서버로는 트래픽을 분산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축소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C가 어떻게 분산 정책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운드 로빈입니다. 라운드 로빈은 그림과 같이 모든 서버들로 골고루 하나씩 요청이 분산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공정한 방식이긴 하지만 서버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웨이트 라운드 로빈은 이런 라운드 로빈에 가중치를 두어서 성능이 더 좋은 서버에 가중치를 높게 두어 요청이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 해시 방식입니다. 소스 해시 방식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소스 IP를 기반으로 ADC 장비에서 이제 새로운 연결에 대한 해시 키를 계산하여서
특정 서버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그림과 같이 똑같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같은 서버로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제 2번 클라이언트는 영원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경우에 ADC는 이제 장애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서버로는 트래픽을 보내지 않도록 하고 ADC 장비에서 리해싱, 다시 해시키를 계산하여서 살아있는 다른 서버로 보내도록 할 수 있어서 서비스는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커넥션 방식입니다. 리스트 커넥션 방식은 ADC는 서버들의 현재 부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같이 두 번째 서버가 더 트래픽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하가 더 적은 서버로 새로운 요청을 연결시켜서 분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의 상황이나 서버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면 분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가용성으로 헬스체크라는 기능을 말하고 가고자 합니다. 헬스체크는 ADC 장비에서 서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주기적으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정상적으로 응답이 온다면 해당 서버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항상 서버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간단하게는 ICMP부터 TCP나 UDP, SSL 등의 패킷을 보내서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서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세 번째 서버로는 보내지 않게 하여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관리 용이성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ADC의 블루그린 배포 기능을 이용하면 이러한 업그레이드 과정을 무중단 그리고 제로 타임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동작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 버전을 뜻하게 되겠고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서버가 이렇게 ADC 뒷단에 배치가 되겠고요. ADC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의 10% 정도만 그린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린 서버는 이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10% 요청으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10%의 테스팅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ADC는 50%, 100% 점진적으로 요청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10% 테스트를 하다가 그린 서버가 망가질 수가 있죠. 뭐 장애가 나거나 버그가 발견하거나 그 경우에는 다시 10% 요청을 블루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확인된 버그를 찾고 다시 배포를 해가지고 다시 10% 요청으로 테스팅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00%로 이제 쭉 그린 서버로 서비스를 하게 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중단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이제 올드 서버, 요 파란색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용성 기능입니다. ADC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트래픽이 갑자기 폭주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뭐 예를 들면은 수강 신청이나 뭐 티켓팅 같은 경우에 그럴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서버는 과도한 요청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서버 다운이라고 하죠. 근데 ADC는 그러한 이제 과도한 요청에 대해서 서버로 전달할 때 요청을 스로틀링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ADC가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할 때에도 서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커넥션을 재활용하는 방식, 커넥션 재활용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ADC는 이제 앞서 설명한 주요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고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SSL을 예로 들어본다면 ADC는 서버를 대표해서 클라이언트와 SSL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는 이제 SSL 오프로딩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이제 SSL 요청을 암복화해가지고
내부 보안 솔루션을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경우를 이제 SSL 가시성이라고 하고 저희 PSK에서는 SSL 뷰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ADC를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어한다라고 하는 이제 프리스크립트 기능도 있겠고요. 당연히 REST API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PREST라는 이름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서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저희 파이오링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ADC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다음과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ADC 지원이 가능하며 AWS에서 ALB나 NLB 등을 대체하여서도 ADC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리고 MSA 환경에서도 사이드카 프록시로 ADC를 구현해서 서비스 앞에 위치해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나 인증 등을 대신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 등을 사용해서 트래픽 관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캐시, 구축 같은 가속 기능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ADC가 어디에 배치되어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ADC는 이렇게 물리 서버 앞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인라인 구성과 원암 구성이 있습니다. 인라인 구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ADC가 나란히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들이 ADC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은 주로 이제 서버가 이미 구축된 상태거나 변경이 적을 때 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구성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 ADC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위험이 있죠. 이러한 위험은 이제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ADC 페일오버라는 구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페일오버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암 구성인데요. 원암 구성에서는 이제 두 가지 트래픽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ADC를 거치지 않고 즉 부하 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되는 트래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빨간색 선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ADC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때 ADC는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DC가 서버로 요청을 전달할 때 소스 나트 기능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겠죠. 또 이런 구성에서 서버의 응답이 요청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용량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청은 적지만 응답은 많은 상황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ADC의 부하가 가중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DSR 구성을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DSR은 다이렉트 서버 리턴으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서버의 응답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저희 PSK는 L2 스위치 기능도 같이 지금 겸하고 있기 때문에 L2 스위치가 없는 구성에서는 이제 PSK 하나라도 이러한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DC의 부하 분산 대상 및 서비스 종류입니다. 부하 분산의 대상으로는 웹 서버, 캐시 서버 뿐만 아니라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서버들에 대해서 부하 분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부하 분산의 서비스 종류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OSI 참조 모델 기반과 지리적 위치 기반 분산인데 OSI 참조 모델은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레이어 4 계층까지 프로토콜 정보까지 활용한 분산이 L4 SL이고요. 레이어 7까지 전 계층을 다 활용해서 분산을 하는 방식이 이제 L7 SLB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 기반으로는 흔히 이제 통상 GSLB라고 하죠.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인데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가장 가까운 서버에게 전달해서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각 서비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시나리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P10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성능이 2배 좋은 서버 한 대를 스케일아웃 하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버를 IP로 분산할 수 있는 L4 SLB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WRR 방식을 써서 2배 성능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뉴 서버에 대해서는 2배 가중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WRR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청이 많은 이제 특정 URI를 별도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URI 기반으로 분산을 하는 경우에는 L7, L3를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URI라는 게 기본적으로 HTTP,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L7, L3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과 같이 이미지로 요청이 오는 URI 경우에는 ADC가 패턴 매치를 통해서 이미지 서버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비디오 요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디오로 전달해 줄 수가, 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URI 또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HTTP만으로는 보안이 취약할 것 같은데 이제 SSL 기능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ADC는 뒷단의 서버를 대표해서 SSL 기능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D 서버들에 대해서는 SSL 설정이 따로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SSL 인증서 같은 관리가 ADC 한 곳에서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도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뭐 캐시가 언급이 몇 번 되긴 했는데 이미지 요청이 빈번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미지 서버에 분산이 또 부하가 가중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ADC가 다음과 같이 캐시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는 요청에 대해서 서버로 가지 않고 ADC가 바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응답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뒷단에 트래픽이 또 가지 않기 때문에 뒷 서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트래픽 부하도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ADC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ADC 페일오버 구성을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ADC를 병렬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액티브라고 써있는 ADC에서 기존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분산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액티브 ADC가 장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제 스탠바이 쪽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뭐 G사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로 동작하지는 않겠죠.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일 경우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구축해두고 사용할 것입니다. GSLB의 경우 이렇게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그림과 같이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데이터 센터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GSLB는 이제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인데요. 먼저 DNS에 대해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NS는 이제 도메인 이름을 실제 사용할 IP 주소로 변화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이 IP 주소가 여러 개를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 로빈 로드 밸런싱이 수행됩니다. 근데 이 DNS 서비스만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GSL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완된 기능 중 첫 번째로는 DNS는 장애 감시가 불가능해서 서버 장애가 바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GSLB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헬스 체크를 이용해서 장애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서버로는 트래픽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서 재복구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기능으로는 이제 지리적 기반으로 LB가 가능합니다. GSLB는 이제 지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가까운 데이터 센터 IP를 전달해 줌으로써 가까운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트워크 속도나 부하 상태 등의 체크가 가능해서 분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GSLB가 동작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서울과 데이터 센터 부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abc.com에 대한 도메인 서비스 IP를 GSLB 장비의 DNS 정보로 설정을 해둡니다. 이제 서울의 유저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할 때 먼저 IP 주소를 얻기 위해 로컬 DNS로 쿼리를 보냅니다. 이제 로컬 DNS는 자신이 IP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DNS로 설정해둔 GSLB 장비로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된 요청을 보고 GSLB 장비에는 지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이 요청이 서울에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서울에 IP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유저는 자신과 가까운 데이터 센터 서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서울이 만약에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 동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경우 아까 GSL이 이제 헬스체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스체크를 통해 어떤 데이터 센터가 사용 가능한지를 미리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서울의 IP를 전달하지 않고 부산의 서비스 IP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는 장애가 발생했음을 모르고도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리적 페일오버인 거네요.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로 구성해 둠으로써 이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GSLB까지 ADC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어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시리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K와 K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형태의 ADC입니다. 그래서 PSK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하나의 ADC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겠고요. PSKV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하드웨어지만 서로 독립적인 ADC 기능들을 이제 다수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V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ADC가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SDN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PSKS 제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PSKS의 경우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및 하이퍼바이저에서도 ADC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ADC 제품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배치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PSK, KV가 물리 서버 앞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PSKS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클라우드 서버 내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 PSK, KV, KS가 각각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ADC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으리라 이제 희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